피 한 방울 섞였다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72살에 새 집을 지으면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직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딸이 울먹이며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저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제 이름은 정미순입니다. 72살이고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38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죠. 힘든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는 남편 박경호와 함께 부산 장산 자락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경호는 74살이고 소방관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성격이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말은 별로 없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장산 둘레길로 산책을 갔어요.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자연 바람을 마시고 오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침밥을 함께 먹고 경호는 신문을 읽고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오후에는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경호는 근처 공원에서 바둑을 두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죠. 저녁에는 다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어요. 특별히 바랄 게 없는 소박한 삶이었죠. 그런데 주말이면 더 큰 행복이 찾아왔어요. 외동딸 지민이가 가족과 함께 찾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지민이는 42살이고 남편 윤상우와 8살 딸 다인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민이가 현관문을 열면서 밝게 인사하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그러면 다인이가 제 품으로 달려왔죠. 손녀를 안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인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가끔은 근처 공원에 나가서 그네를 밀어주기도 했죠. 다인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할머니 더 높이 하고 소리칠 때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위 상호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죠. 어머니, 항상 다인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우리 손녀인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주말 오후를 함께 보내고 나면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상을 차리면 다들 맛있게 먹어줬죠. 3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였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궁궐처럼 느껴졌어요. 비록 좁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민이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밝게 인사하던 목소리도 어딘가 힘이 없었고 얼굴 표정도 어두웠죠. 엄마, 큰일 났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죠. 딸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운 걸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집 문제? 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3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상호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엄마, 전세가 너무 올랐어요. 요즘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뛰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저희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민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커가는데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고요. 다인이가 공부할 방도 제대로 없어요. 들어보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상호는 44살인데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지민이도 회사에 다니니까 맞벌이는 하지만 요즘 집값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요. 게다가 손녀 다인이까지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경호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민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요즘 집값이 어디까지 오르는 건지. 젊은 사람들이 집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경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돈을 빌려주자니 우리도 은퇴하고 나서 여유가 그리 많지 않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퇴직금과 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집을 헐고 복층으로 새로 지으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복층이라고? 경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층은 지민이니가 쓰고 아래층은 우리가 살면 되잖아. 그러면 지민이도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우리도 손녀 보기 편하고. 처음엔 경호도 망설였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 우리 나이에 그런 큰일을 벌이는 게 맞나? 걱정하지 마. 건축업체에서 견적 받아보니까 7억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제가 미리 알아본 정보를 말해줬죠. 사실 지민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이후로 며칠 동안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7억 5천? 경호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적금하고 퇴직금 합치면 3억 5천은 있잖아. 나머지는 상호 명의로 대출받으면 돼. 하지만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어? 지민이가 행복하면 그게 우리 행복 아닌가? 저는 진심이었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번 돈이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경호도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대신 가족 회의를 열어서 모두가 동의하는지 확인해 보자. 당연하지. 상호도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미리 이야기해 봐야지. 다음 주말 지민이네 가족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지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새 집을 지을 테니까 너희는 위층에서 살면 돼. 어머니, 그런데 건축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가 3억 5천은 낼 수 있어. 나머지는 내 명의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때 다인이가 뛰어와서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가 매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다인이랑 매일 볼 수 있어. 다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가족회의 결과
모두가 동의했어요. 상호도 대출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이라고 했죠. 공사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지민이네 전셋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지냈어요. 비좁고 불편했지만 새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을 수 있었죠. 공사 중간중간 현장에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기초 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고 지붕이 덮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설렜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점점 모양을 갖춰가네. 그러게 말이야. 지민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드디어 새 집이 완공됐어요. 3층짜리 복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저희 부부 방과 거실, 주방이 있고 2층과 3층은 지민이니가 쓸 수 있게 설계했어요. 현관은 하나지만 계단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다인이가 새 집을 보자마자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나 여기서 매일 잘 거예요. 다인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인아, 조심해. 아직 마감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입주 첫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로 상을 가득 차렸죠. 어머니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상호도 평소보다 많이 먹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앞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경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잘한 일 같아. 지민이도 행복해 보이고 다인이도 좋아하고.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가족이 함께 사니까 좋네. 경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다인이의 웃음소리와 지민이네 가족의 대화 소리가 정겨웠어요. 마치 큰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위층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죠. 지민이니가 드라마를 보는 소리였어요. 여보, 위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 제가 경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좀 줄여달라고 해볼까? 아니야, 그냥 참자.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 저는 가족 사이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새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불평을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다인이가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까지 1층으로 쿵쿵 울려왔어요. 할머니, 아침 일찍부터 다인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다인이 벌써 일어났네. 아침 먹었어? 아니요, 배고파요. 그때 위층에서 지민이가 내려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 다인이 아침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다인이 밥 먹자.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어요. 손녀가 예쁘기도 하고 딸이 바쁜 걸 아니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지민이는 서둘러 나갔고 저는 다인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하루 이틀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매일 반복되는 일이 됐어요.
지민이는 아침마다 서둘러 나가면서 다인이를 제게 맡기고 갔죠. 엄마, 오늘도 다인이 좀 부탁해요. 응, 걱정하지 마.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부탁하더니 결국 매일 제가 데려다 주게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친구랑 놀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다인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는 또 저녁까지 돌봐줘야 했어요. 지민이와 상우가 모두 늦게 들어오니까요. 엄마, 죄송해요. 오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괜찮아. 우리 다인이랑 잘 놀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부담이 커져갔어요. 72살의 8살 아이를 매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상호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상호 씨, 저녁 드세요. 제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말해도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아, 네.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그러고는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죠. 다인이가 아빠와 놀고 싶어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아빠 바빠. 나중에. 그런 상호의 모습을 보면서 경호가 점점 불만을 키워갔어요. 저 자식은 아버지라는 책임감도 없나? 경호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제가 상호를 감싸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답답했어요. 그런 상황이 한 달, 2달 계속되면서 저희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엔 다인이 아침 챙겨주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오후엔 데리러 가기, 저녁까지 돌봐주기. 마치 제가 다인이의 주 양육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할머니, 저거 가져다 주세요. 다인이도 점점 저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많이 찾더라고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어요. 미순아, 요즘 안 보이더라. 무슨 일 있어? 아, 손녀 돌보느라 바빠서. 손녀? 아직 어린데 왜 네가 돌봐? 같이 살게 됐거든. 친구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미순아, 조심해. 손자, 손녀 돌보는 거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친구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경호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지 않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다인이가 예쁘잖아. 그래도 매일 이렇게 돌보는 건 무리야. 지민이한테 좀 이야기해 볼까? 아니야, 지민이도 일하느라 바쁜데.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 함께 산 지 반년이 지나면서였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기뻤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민이는 육아를 통째로 저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도 어린이집 좀 데려다 줘. 밥도 좀 먹여줄 수 있어? 다인이 숙제도 좀 봐주세요. 지민이는 점점 부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예전만 못했어요. 엄마, 다인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응, 그럼. 소아과에 데려가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 타고 집에 와서 약 먹이는 것까지 모두 제가 했어요. 지민이는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도 않았죠. 할머니 아파요. 우리 다인이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다인이를 돌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손녀가 아픈데 엄마인 지민이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더 큰 문제는 상호의 태도였어요. 퇴근하자마자 2층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했습니다. 손녀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상호야,
다인이가 아픈데 좀 봐주면 안 되니? 제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말했어요. 아, 네. 그런데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요. 회사 일이 게임이야? 잠깐만요. 이거 끝나면 내려갈게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혼자서 다인이를 돌봤죠. 경호는 그런 상호의 모습을 보며 점점 화가 났어요. 저 자식은 정말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안 하네. 여보, 그래도 사위인데. 사위든 뭐든 자기 딸은 자기가 돌봐야지. 왜 우리가 다 해야 해? 경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층 청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어요. 엄마, 미안한데 2층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청소? 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집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엔 한두 번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부탁하더니 나중엔 2층 빨래까지 맡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빨래도 좀 부탁해요. 응, 알았어. 72살에 3층 집 청소를 다 맡게 된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매주 2층까지 올라가서 청소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2층 복도에 먼지가 가득 쌓였더라. 제가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날 2층에 올라가 봤더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인이의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상호의 옷까지도 아무데나 벗어놓았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며칠 된 것 같은 음식 찌꺼기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네. 제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죠. 저녁에 지민이가 들어와서는 오히려 핀잔을 줬어요. 엄마, 제가 치우려고 했는데 왜 하셨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민이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고마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경호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지민이가 너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어. 아이 돌보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한 건 서로 도우라는 뜻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것 같아. 경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응, 그래야겠어. 하지만 막상 지민이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딸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아예 제가 다인이를 돌보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마워하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다인이 오늘 학예회가 있는데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학예회를 내가? 네, 저희는 일이 있어서요. 손녀의 학예회에 부모가 아닌 할머니가 가는 게 맞나 싶었지만 다인이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공주 역할 해요. 그래, 우리 다인이가 제일 예쁠 거야. 학예회장에서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손녀 부모는 안 왔나요? 네, 일이 있어서요. 부끄러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와 함께 왔는데 다인이만 할머니와 함께 온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지민아, 오늘 다인이 학예회 정말 잘했어. 아,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그뿐이었어요. 딸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드디어 제 참을성의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주말 지민이니가 모두 외출한 사이 저는 2층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한 주 동안 쌓인 먼지와 지저분함을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2층에 올라가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다인이의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상호의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주방 싱크대에는 며칠 된 것 같은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곳이야?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72살에 이런 걸 봐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손녀가 이런 환경에서 지내는 건 안 됐거든요. 저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장난감을 정리하고 옷가지를 개어서 넣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고 견뎠죠. 그런데 저녁에 지민이가 돌아와서는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셨어요? 뭐라고? 제가 놔둔 자리가 있는데 다 바꿔놨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더러운 집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다니요. 지민아, 너무 더러워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 그래도 미리 말씀하셔야죠.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남의 집이라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지어진 집인지 알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생활까지 침해하시면 안 되죠. 그때 상우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상우까지 저를 나무라는 걸 보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더러운 집을 치워준 게 죄야. 하지만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말하면 너희가 치웠겠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청소한 적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저희도 바쁘다고요. 회사 다니면서 육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바빠서 집을 이렇게 더럽게 놔둬도 된다고. 엄마가 너무 깔끔떨이에요. 지민이의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깔끔떨이라고? 이건 기본적인 위생 문제야. 그렇다고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지민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서 경호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경호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지민이를 나무랐어요. 지민아, 네가 너무했다. 엄마가 청소해 주신 건데 왜 화를 내? 아빠도 엄마 편만 드시네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때 다인이가 울면서 나타났어요. 왜 다들 싸워요? 무서워요. 다인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어른들 싸움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게 제일 안 됐거든요. 다인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제가 다인이를 안아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엄마, 다인이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지민이가 다인이를 제 품에서 빼앗듯이 안고 갔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이 집 나갈 거예요. 지민이가 소리치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상우도 아무 말 없이 따라 올라갔죠. 저와 경호만 1층에 남았어요. 여보, 이게 뭔 일이야? 경호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지민이가 너무 변한 걸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민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상우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인이만 예전처럼 저에게 와서 안겼죠. 할머니, 어제 왜 엄마가 화났어요? 몰라, 다인아.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뒤 지민이가 다시 내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이사 갈 거예요. 이사를 간다고?
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지민이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대출금이었습니다. 상호 명의로 받은 4억 원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 돈을 갚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민아, 대출금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차차 해결할 문제예요. 차차라니?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인데.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전세 끼고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민이의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미 한 번 전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그런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경호도 답답해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 큰 집에서 둘이서? 그건 아빠들이 알아서 하세요. 지민이의 말이 정말 차가웠어요. 자기들을 위해 집까지 지어준 부모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더 큰 문제는 이 집을 팔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복층 단독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부동산에 나가봤는데 매수 희망자가 없대. 경호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집값도 지을 때보다 떨어졌어. 팔아봤자 손해야. 7억 5천만 원 들여 지은 집이 지금은 6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죠.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는 거네. 그러게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집을 짓지 말았어야 했어. 경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후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민이는 그런 저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매일 이사 갈 집을 알아보면서 실제로 이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대출금은? 일단 이사 가고 나서 해결할게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놔두고 이사를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 두 가족은 한 지붕 아래서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쳐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 문 열리는 소리, 발자음, 문 닫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대화는 전혀 없었죠. 여보, 이게 정말 가족이야? 경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도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건 다인이었어요. 예전처럼 저에게 와서 할머니, 놀자 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면 어색해하면서 얼른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다인아, 할머니 여기 있어. 제가 부르면 잠깐 내려왔다가도 금세 올라가 버렸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피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다인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요. 다인아, 할머니가 언제 피해받는다고 했어? 몰라요. 엄마가 그랬어요. 8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할머니와 손녀 사이까지 어색해진 거였죠. 어느 날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옛날 친구 김정옥을 찾아갔어요. 정옥이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상담 관련 일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정옥아, 나 정말 힘들어.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미순아, 네가 너무 많이 참았구나. 정옥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베풀었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미순아, 같이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무너지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 정옥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도와주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내 마음부터 정리해.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정옥이와 이야기하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가족의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만족이었을까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상태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옥이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여보, 이 집 팔자. 어느 날 저녁 경호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판다고? 팔아봤자 손해라고 했잖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경호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지민아, 우리 모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지민이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할 말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결국 지민이와 상우가 1층으로 내려왔어요. 다인이도 함께 왔죠. 지민아, 엄마가 이 집을 팔려고 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팔려고요? 지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할 거야. 상우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갈 곳이 없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지민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지민이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지민아,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 상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우 씨,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다인이가 제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다인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이사 가요? 다인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인아, 할머니는 다인이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가끔은 떨어져 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 이해 안 돼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집 매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나가서 매물로 등록하고 매수 희망자를 기다렸습니다. 몇 달 후에야 겨우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가격은 예상대로 많이 떨어진 6억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팔 거야? 경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응, 팔자. 이 집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 집을 팔고 대출을 정리하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희는 근처에 있는 소형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작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우리 집 같네. 경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아. 지민이네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전세를 끼고 들어간다고 했죠. 이사하는 날 지민이가 와서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지민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할 거죠? 물론이지.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주 후 다인이가 저희 새집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여기가 새집이에요? 그래, 어때? 좋아요. 할머니 냄새가 나요. 다인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다인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정말요? 그럼 여기는 할머니 집이니까. 다인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경호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했어요. 무엇보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보, 이제야 정말 우리 집 같네. 그러게 말이야. 왜 그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저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지민이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부는 나누고 있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괜찮아요. 다인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인이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저희를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다인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 진짜요? 그럼 우리 다인이가 그린 할머니가 제일 예쁘지. 다인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니까 더 소중했던 거죠. 다인아,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래? 네, 좋아요. 가끔 다인이가 하루 정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어요. 제 몸 상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어느 날 지민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지민아,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하지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아, 엄마도 잘못했어. 너무 많이 해주려고 했나 봐.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해주려고 했으니까. 그래도 엄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혼자 사는 법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요. 지민이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지민이는 이번 일을 통해 뭔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지민아,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 진짜 가족은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거리에서 시작되는 거야. 엄마, 서로 도우되 의존하지 말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게 진짜 가족이야.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훨씬 편해졌어요.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죠. 상호도 가끔 인사하러 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호 씨,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인이 돌보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상호가 달라진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어요. 아마 이번 일이 상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나 봅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봤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거든요. 경호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우리 참 바보 같았지? 왜 그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맞는 말이에요. 일은 넘어서라도 새로운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요즘 다인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집이 정말 할머니 집 같아요. 왜? 예전에는 할머니가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항상 웃고 계세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인아,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저도 행복해요. 다인이의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산다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거리에서 시작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다인이도 행복해하고 지민이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